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광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거미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거미의 이야기 이광숙. 어느 가까운 이웃에서 땡땡 하는 새벽 3시의 소리 이후 다시 오는 고요. 몸이 고달프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저 고요의 소리. 가을벌레가 가을 소리를 내면서 운다. 가을잎을 뿌리면서 가을 바람도 울고 어느 벌판에서 누가 아 가을이다 하고 말할 것도 같다. 그래서 노인은 더욱더 저 고요가 무섭고 주체스럽고 진절머리가 난다. 노인은 눈을 꽉 감은 채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낮에는 그래도 숙희 할머니 모양 이따금씩 찾아와 한참씩 놀다 가는 사람도 있고 단모퉁이를 끼고 돌며 무, 배추 사려, 동태드렁 사려 하면서 지나가는 계절 장사치들의 소리도 듣는다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밤이 괴롭다. 밤이 언제 새나 해지기만 한다. 바람이 싫다. 우수수 낙엽 소리가 싫다. 그럴싸하고 보아서 그런지 어제 오늘은 별스럽게도 방안이 곱절 넓어 보이고 마음이 이상해진다. 몸이 자꾸 오그라들고 새벽이라 연탄도 다 돼가는지 방바닥이 영 아까 같지 않고 냉기가 솟는다. 그래서 육신이 더욱더 그러는지도 모른다. 명백히 어디라고 지적할 수도 없이 막연하면서도 덜어는 바늘 끝같이 쑤시고 덜어는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 이런 때에는 그저 누가 넘어와서 한 차례 디립다 주물러 주기라도 하면 사뭇 덜하련만 얘야 하고 건넌방에다 대고 불러볼까 하다가도 얘야 소리가 바로 목구멍까지 왔다가 흐지부지 도로 넘어가 버린다. 그렇다. 아들도 옛날 옛적 아들과 요즘의 아들들과는 한 가지가 아니지.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 며느리의 경우는 더더군할 테지. 물론 저들은 저들대로 날에 날마다 얼마나 어려울까 싶기도 하지만 아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신새벽같이 집을 나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그리고 며느리도 공장 출근 같은 것은 없다지만 호라시로 하루 종일 집에서 조석이다 빨래다 아이의 치닥거리다 하면서 잠시나마 엉덩짝을 땅에 붙여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옛날 옛적 아들 며느리들은 그들대로 그렇지 않았던가 말이다. 중에도 달포전의 일을 무엇으로 참아 있는단 말인가. 무엇으로. 큰아들네 집에 있다가 둘째 아들네로 옮겨지던 날의 기억 말이다. 바람이 유난히 크게 불고 먼지가 하얗던 그날의 일. 노인은 차가 들썩들썩할 때마다 의자 위에서 몸을 부딪히며 아이고 했다. 큰아들만 아들이냐? 나 하나만 그 어머니 아들이냐? 너희들은 그 어머니 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입이 붙어버렸느냐? 말해볼 테면 말해봐라. 어느 일요일 날의 일이라고 한다. 미리 통문을 띄워 한자리를 마련하고 삼각형으로 모여 앉은 형제들 속에서의 그날의 큰아들의 첫마디라고 한다. 그러나 까닭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온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다고 한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큰아들의 입에서 다소 높고 성난 음성으로 다시 내가 한 달 모시면서 병시중을 했으니 너희도 어머님을. 그제서야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무슨 뜻인지 알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네, 한 달씩 돌아가며 서로 손해 없도록 공평하게. 큰아들이 세 번째로 강조하자 좋습니다. 셋째 아들도 이의 없습니다. 한 바퀴 뺑 돌면 그땐 다시 시작해서 다시 나부터. 말하자면 출가한 딸을 제외하고는 삼형제가 그렇게 세목골로 앉아
다만 서명날인만 하지 않았다 뿐 하얀 대낮 완전한 합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화기애애한 속에서 그렇게 결정을 본 후 사옵들이 병을 하나 사다가 서로 주고받으며 술도 한 잔씩 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극히 정연한 논리이며 우애의 좌석인데 그런데 그 논리가 그 일요일의 좌석이 어째서 이토록 뇌리에 착부터 떨어지지 않는지 모른다. 한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사주가 각각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각각이어서 큰아들네서는 하루 세끼 더운 밥에 반찬이 좋고 둘째 아들은 그만 못하다 해설까. 셋 중에서 가장 가난한 셋째 아들이 어젯밤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어머니. 노인이 무슨 소린가 싶어 눈 언저리의 근육을 약간 위로 찍어 붙이자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후에는 입에 꼬나물었던 권련을 뽑아 재떨이에 재를 떨면서 한마디 남겨놓고 휑하니 가버렸기 때문일까. 하여튼 사흘 후에는 이 둘째 아들네서 다시 셋째 아들네로 가야 한다. 그날 큰아들네에서 이 둘째 아들네로 오듯이 차에 몸을 부딪히며 찬바람을 마시며 간간 아이고 아이고 하기도 하면서 가야 한다. 한 달씩 간격을 두고 짐짝처럼 퇴물 보따리처럼 운반되어야 한다. 서로서로 손에 업계시리 공평하게. 밤이 지겹다. 제발. 자기도 막바지 나이에 고갯길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 잠시나마 그 생각을 잊어볼 양으로 또는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혼자만 있자니까 심심하기도 해서 심심소일 삼아 그러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틀에 한 번 정도로는 놀러와서 한참씩 있다가 가곤 하는 숙희 할머니의 얘기를 잊을 길이 없다. 숙희 할머니의 얘기에 귀를 주고 있노라면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런데 숙희 할머니의 얘기 속에는 단순한 슬픔과 눈물 따위를 넘어서 거기에는 살이 슬슬 내리는 듯한 그런 대목도 있다. 거기에는 가벼운 묘한 흥분마저 수반된다. 때로는 숙희 할머니의 얘기에는 잠시나마 구름에 달가듯이 노인을 가볍게 담고 간다. 지겹고 주체스러운 밤을 잊기 위해 우정 숙희 할머니의 얘기를 불러보기도 하지만 슬픈 노래 삼아 노인을 담고 간다. 중에도 저 거미어미의 얘기가 더욱더 가슴에 오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모른다. 인석 엄마야, 거미어미는 슬프지. 그날 숙희 할머니는 말했다. 인석이란 노인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숙희 할머니의 눈에는 사람의 아들들은 저희도 나이에 따라 장가가 아들, 딸을 낳았어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10살 안팎의 소년인 양 또는 그 아들 앞에서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도 여자는 항상 어린이의 젊은 엄마로 보이는지 노상 아들과 노인을 함께해서 인석 엄마야 했다. 숙희 할머니는 계속해서 거미 어미는 외롭지. 볏집으로 지붕을 한 어느 야트막한 처막 끝에 줄을 들이고 장장 하일 먹이를 기다린다오. 거미어미 얘기가 껑충 자신의 얘기로 바꿔지기나 하는 듯이 숙희 할머니의 얘기에는 갈수록 애조가 더해간다.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기도 한다. 6, 7월 뙤약볕을 받으며 파리류거나 나비류거나 잠자리거나 와서 앉기를 기다리지만 앉는 날도 있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나도 안 걸리는 날도 있다. 걸리는 날에는 잠자리거나 뭐거나 걸려서 마음이 가볍지만 안 걸리는 날에는 안 걸려서 가슴을 앓는다오. 인석 엄마야. 숙희 할머니의 어조에는 가다가 노래조 같은 것도 가미된다. 그 노래조 같은 것이 더욱더 노인을 일종의 슬픈 흥분으로 이끈다.
그래서 살뜰하니 못 잊는 거미어미의 얘기랄까. 뙤약볕에 등껍질이 벗겨지도록 기다려도 며칠씩 내리 안 걸리는 날도 있다고 하면서 수키 할머니는 어디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지 배고픈 것은 숫째 까먹고 새끼들이 가엾어서 밤이나 낮이나. 그의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다. 등껍질을 한 겹 벗기는 6, 7월의 뙤약볕도 뙤약볕이지만 장마철의 으스스함과 차가움을 이겨내는 일도 여간한 노릇이 아니다. 그러나 보다 더한 것이 있다. 7, 8월경이면 남쪽 고기야권에서 시발해 북상하는 계절풍, 태풍 후의 침노를 무엇으로 말해야 하나 말이다. 심지어는 이러이러한 해괴한 일도 있었노라고 하면서 그예, 인석 엄마야. 수키 할머니의 얘기는 가다가 이따금씩 이렇게 옆골목으로 새져 가지를 치기도 한다. 그 가지가 더욱 슬프다. 하늘에서 불꽃이 튀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데 거미어미는 놀라 얼른 줄에서 나와 처마끝 지푸라기 그늘로 36개 하지만 처마끝 안전지대에 발부리가 채 닿기도 전에 불꽃과 땅소리와 더불어 그중 빗방울 하나가 등허리에 와서 크게 낙하한다. 머리가 아찔하고 등허리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데 두 번째 빗방울이 재차 냅다 때린다. 숨이 깔랑한다. 그때 한때의 거센 바람이 싱한다. 다음의 일은 하나도 기억에 없다. 인력권을 벗어난 자유와 해방의 완전 공간을 잠시나마 경험한 것도 같고 아니한 것도 같다. 그동안 낮과 밤이 거듭 반복되면서 몇 번 오간 것도 같고 어쩌면 바로 조금 전의 일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신이 약간 돌아온다 싶은데 파랗게 갠 하늘과 더불어 축축한 땅바닥이 느껴지고 그리고 속으로 거미어미는 인간들의 옹배기 속 물보다도 더 큰 망망대에 기슭에 와서 낙하한 자신의 끔찍한 현실을 의식한다. 머리가 아뜩해진다. 그러나 거미어미의 순환의 역사야 이제부터지 뭐유, 인석 엄마야. 떠나온 어느 야트막한 처마 밑에 느린 내 집을 생각하고 깜짝 놀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지만 도대체 여기가 동서남북 어디냐. 거기서부터 아리송하다. 내 집이 그리워. 내 새끼가 그리워. 거미어미는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가 되기도 한다. 까짓 줄만 느리면 되는 허공집이야 또 지으면 있지만 두고 온 새끼들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지 뭐유, 인석 엄마야. 수키 할머니의 음성은 다시 애조의 가락을 노골화하기 시작한다. 강간 반주 삼아서 인간이나 미물이나 하기도 하면서 가까스로 방향을 잡고 내 집을 향해 길을 떠나지만 어느 유행가 대목도 인용하여 진주라 천리길을 고사에 나오는 촉도 진안도 들먹이면서 새끼들이 뭔지 새끼들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새끼들이야 어디 어미의 그런 노고의 10분 100분의 1이나 다 저 혼자서 자란 줄로만 알지. 그러면서 또 한 번 인간이나 미물이나 한다. 간간 혀도 차면서 바늘 끝으로 쑤시고 잘라내는 듯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살 한 점 없이 뼈하고 가죽만 남은 육신이 한 고루로만 누우니까 배기고 따가워 견딜 수가 없다. 좀 돌아 누워 봤으면 하지만 젊은 내외의 새벽잠이 두려워 차마 얘야 하고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더 재탕 삼탕하는 어미거미 얘기기도 하다. 강을 건너간다. 바다를 건너간다. 이 강을
바다를 건너야 내 새끼 있는 데로 간다. 망망대해에다가 형편없는 흙탕물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도 뗏목일 테지만 대륙과 대륙 사이에 기름한 나뭇잎 하나가 떠 있다. 잎을 타고 간다. 되게 삔 다리의 관절과 머리 위의 상처도 상처지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풍랑좌초가 한 가지로 어렵다. 한번 삐끗하는 날이면 만사가 휴이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의 뇌리에서 뗏목, 탕물, 거미어미가 빠져나간다. 대신 저쪽 구석에 놓인 사기요강이 시야 전면을 덮는다. 거미어미의 살뜰한 얘기 전에 이번에는 나의 현실이 너무너무 절박하다. 이번에야말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어서 건너와서 일으키라고 해야지. 그러나 팔다리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마디에까지 통증이 가고 퇴화가 빚어지고 있는데 거기만이 독존해서 시간을 이길 만큼 성할 수도 없다. 얘야 소리가 입 밖에 채 나와보기도 전에 찔끔찔끔하니 서너 번이나 그러더니 벌써 속바지 저부에 물기가 느껴진다. 양적 면에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워낙 성분이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다. 염려를 넘어 두려움이 온다. 큰아들네 집에 있다가 둘째 아들네로 옮겨지게 된 직접 동기도 바로 그거가 아니었던가. 오줌 냄새 나는 시어머니 속바지를 주무르면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뭇 언짢은 표정으로 중얼대던 수도가에서의 그날의 며느리의 무언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큰아들로 하여금 한 달씩 돌아가며 하게 하는 것이다. 입을 봉하고 잠자코 있으면야 오줌을 지렸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기를 어떻게 알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냄새라는 게 있다. 전신에서 오는 모진 통증에다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이번에는 늙고 병든 몸에 대한 자학을 보태면서 노인은 전신을 부르르 한다. 그래서 더욱 살뜰해지는 거미어미의 생애랄까. 거미어미의 보람은 슬픈 보람. 거미어미는 새끼들 생각을 제쳐놓고 혼자서도 억울하다. 혼자서도 야속하다. 밤이 지겹다. 가까스로 새벽이 밝는다. 해가 솟을 모양이다. 정말 지루한 시간. 10년 만에 맞이하는 아침에 같은 감이다. 노인은 워낙 피로했다.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마음을 조용히 가져본다. 머리가 몽롱해진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숙희 할머니나 놀러와 주었으면 한다. 하룻밤이 지나면 그만큼 하루해가 다가오기도 한다. 셋째 아들네 집이 솟아오른다. 물건짝이 운반된다. 퇴물 보따리같이 굴러간다. 이윽고 건넌방에서 미닫이가 열리며 출근차 나가는 둘째 아들의 기침소리가 에헴한다. 다녀올게. 제 아내에게 주는 소리도 들린다. 올해 4살 난 제 아이에게도 빠이빠이. 그러나 어머님께 대해서만은 빠이빠이도 다녀올게도 말하지 않는다. 부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어머니 하던 것. 한 번 가시면 그뿐 운운을 발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기억. 바로 어제 일 같은데 타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아내나 제 아이에게 안 붙는 타성이 어째서 어머님에게는 쉬 붙어버리는지 모른다. 약국으로 어머님 약을 사러 간다고 하고 나가서는 정작 약은 잊어먹고 제 아내에게 줄 화장품만 사들고 돌아와서 아차 하던 큰아들 기억이 하나 있지만 혹은 둘째 아들도 공장 출근길을 걸으면서 지금쯤 어디서 아차 할지도 모른다. 이틀 후부턴 셋째 아들 집에 가서 머물게 될 텐데 셋째도 초기 한동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무엇을 잊어먹고 아차 할 것이다. 아들만이 잊어먹기를 잘하는 게 아니다. 며느리도 초기 한동안은 아침마다 자리에서 나오면 의뢰
좀 어떠세요? 간밤엔 어머니 했지만 이젠 이틀씩 사흘씩 내리 잊어먹곤 한다. 어느 며느리는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두 개씩 두 개씩 다 그게 그거 아니냐. 큰 며느리가 수도가에서 시어머님의 오줌걸레를 주무르면서 쭝얼쭝얼 할 수 있었다면 둘째 며느리도 할 수 있을 테지. 이미 쭝얼쭝얼 해버렸는지도 모르지. 보나마나 셋째도 처음 한동안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깨죽이다 쇠고기 죽이다 하고 쟁반에 받쳐 들고 와서 어머니 할 테지. 그때 가서 그 어머니 소리를 어떻게 듣나 말이다. 생각할수록 서럽고 야속하고 억울하고 물 위를 간다. 나뭇잎을 걷는다. 발밑에서 물결이 움직인다. 제발. 풍랑을 두려워한다. 좌초가 무섭다. 언제 저 건너편 기슭에 닿나.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도 한 조각 흰 구름이 그늘을 드리워도 가슴이 옥죄고 눈앞 한치께서 노랑이가 난다. 피가 마르고 살갗에 금이 간다. 그렇게 살면서도 새끼들만 떠올리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더 그날이 야속하고 눈물겹다고 하면서 사람이나 미물이나 숙희 할머니는 운다. 칠순의 나이바퀴에다가 이름도 없는 병, 증세도 대중하지 못한다. 팔과 다리에 와서 쑤시다가 등허리나 옆구리에 와서 돌처럼 뭉치다가 머리가 두 쪽으로 갈라지다가 며칠이고 며칠이고 가슴에서 불길이 확확 솟다가 그러다가 호흡이 딸깍해지는 듯 하더니 2, 3일 전부터는 또 하나의 다른 증세가 더한다. 무릎팍 관절일 때가 뻣뻣하니 이상하고 손등 발등이 퉁퉁 붓는다. 부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다. 거기에다가 한동안은 약과 주사와 하도 날에 날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벌써 며칠째인가 말이다. 약도 주사도 뜸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려고도 했으나 슬며시 짚히는 것이 하나 있다. 전전날 왕진혼 의사와 아들과의 사이에서 오가던 귓속 얘기. 그때의 두 사람의 표정도 표정이지만 무엇보다도 70년의 나이바퀴를 굴리면서 보고 듣고 한 경험들이 선뜻한 그 무엇을 슬며시 일깨워준다. 약을 써봤자 워낙 연세가 곧잘 그런 소리들을 하느니라. 더러는 치료비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보고 산 사람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기도 하느니라. 또는 조만간에 있을 슬픈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사시는 날까지 편안히 조석이나 따뜻이 하기도 하느니라. 노인은 차단된 약, 주사 등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팽한다. 혹은 그럴싸고 보아서 그런지 근자에 와서 병자를 대하는 아들 며느리들의 표정 위에 전에 없던 것이 또 하나 느껴지기도 한다. 환자의 병세에 대한 초조, 긴장, 불안이 끝장나 이제는 도리어 마음을 탁 놓아버린 것 같은 뿐만 아니라 병자의 병회복과 정신안정을 위해 한동안은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두 내외의 얘기소리도 밤에 잠자리 속에서의 그것 모양 항상 가만가만일 뿐이다. 가만가만의 그 위에 무슨 우수, 기원의 분위기도 아주 노골화한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가끔 부엌 쪽에서 일어나는 며느리의 콧노래 같은 소리를 듣는다. 지난 일요일 오후의 일이지만 마당 끝에서 둘째 아들이 휘파람을 분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또 며느리가 어머님 다녀오겠어요 하고 나가더니 이윽고 아들과 나란히 들어서는데 이튿날 아침 방바닥에 웃음을 가득 담은 나체 남녀의 영화 프로 한 장이 떨어진다. 비극이 아닌 희극 영화. 이것들은 또 뭐란 말인가.
그래서 노인은 수키 할머니의 얘기가 더욱 가슴에 온다. 수키 할머니는 거미어미 얘기 외에 제비어미 얘기도 했었다. 거미어미 얘기보다 제비어미 얘기가 더 절실해질 때도 있다. 제비어미의 나날도 거미어미의 나날과 대동소이하다고 하면서 그날 수키 할머니는 긴 여름날 제 배고픈 것은 깡그리 잊어먹고 새끼들의 창자를 죽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미 새끼나 한 가지로 성장해 간다. 여름이 다 갈 무렵쯤 되면 저희도 이젠 제비어미가 된다. 날개 끝과 머릿속에 힘이 생겨 제비어미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 하늘이 높고 싸늘한 바람이 분다. 찬서리가 내리기 전에 하면서 후조들은 서두른다. 그러나 새끼들은 남국을 향해 떼를 지어 하늘 높이 솟아오르지만 늙고 병약한 어미제비는 그것이 안 된다. 새끼들이 다 떠나간 처막 끝에 혼자 남아서 파르르 파르르 떤다. 그러다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바람에 없어진다오. 인석 엄마야. 잠시 간격을 두고 나서 더러는 벌레 먹은 고목나무통 같은 데를 찾아 들어가 겨울을 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누가 아느냐고 한다. 아랑곳 없이 가버린 새끼들을 말하면서 수키 할머니는 또 혀로 쯧쯧하면서 거미어미 때처럼 사람이나 미물이나 한다. 오후가 짙어갈 무렵에서 시집간 딸이 들어선다. 엄마 방에서 잠시 눈물의 표정을 하다가 며느리의 방으로 넘어가더니 올케와 신우 사이에 얘기가 오가는데 덜어는 노인의 귀에까지 전해진다. 언니. 딸의 음성이다. 얼마나 어려워요. 어머님 병간호에 대한 인사일 테지만 원거리에서 오느라고 차에 시달려서 그런지 몹시 지친 음성이다. 하지만 우리야. 며느리의 말은 젊고 성한 사람이야 젊고 성하니까 좀 괴롭더라도 어떠냐의 뜻인 듯 싶다. 고맙다. 그래, 잡숫는 건 좀 어때요? 말도 못하지 뭐. 딸은 울고 있는 듯 했다. 차에서 내려 걸어오다가 오빠를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회사에 찾아갔군. 오빠한테서 대강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은 쓸데없이 움찔해졌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그런가 하면 딸의 입에서는 또 이해가 가요, 언니. 노인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이해가 가다니. 자신의 신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온 소리니까 자신에 관한 얘길 테지 하면서 노인은 괜히 초조해지기조차 했다. 노인은 근자에 와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얘길 때, 중에도 자신의 신병에 관한 얘길 때 얘기의 결말도 채 나오기 전에 거의 습관 삼아 곧잘 초조부터 불러 일으키곤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옆방 같은 데서 간접적으로 들려올 때 더욱 그래진다. 잠시 후 딸은 다시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한 데서 시발한다. 도중 버스 속에서 같은 경우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래요 하면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도루 모시고 가라고 해서 돌아오는 길이래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노인은 두 번째로 움찔했다. 피골이 상접하니 말이 아니지 뭐예요? 노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피골에 손이 가진다. 그런데 이윽고 서로가 못할 노릇이지. 며느리의 말이거니와 노인은 알쏭달쏭하기만 했다. 환자 자신은 또 오죽이나 괴로울까. 며느리는 버스 속의 환자를 말하고 있었다. 딸은 이렇다 저렇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이쪽도 이쪽이지만 환자를 위해서도. 노인은 알쏭달쏭한 속에서도
연해 머리가 아뜩아뜩했다. 이윽고 딸의 입에서도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며느리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하루하루가 더. 뒤를 이어 며느리도 어머님을 위해서도. 노인은 그의 베개에서 머리를 떨어뜨렸다. 또 밤이 온다. 밤이 싱싱 난다. 노인은 눈을 꽉 감았다. 꽉 감은 그 속에서도 노인의 고막은 연해 딸과 며느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 딸과 며느리의 소리가 밤의 소리로 확대 심화되기도 한다. 나뭇가지가 소리를 낸다. 너구리, 노루, 오소리, 늑대, 여우새끼가 소리를 낸다. 모두 날라리 피리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노인의 밤을 운다. 흰 빛으로 몸을 감은 인간도 떼를 지어 소리를 낸다. 아우성친다. 기폭이 펄럭이고 신호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모두 바닥을 알 수 없는 노인의 계곡을 그렇게 울고 아우성치고 들고 일어난다. 밤이 싱싱 점점 더 크게 난다. 공포, 초조, 격정, 불안 따위가 하나로 범벅을 이루면서 엄습하다가 다시 고요로 돌아온다. 밤이 깊다. 아들, 딸, 며느리, 아이의 잠자는 소리가 간간 끊겼다가 잊겼다가 한다. 가까워지다가 멀어지다가 한다. 그중 누구의 잠꼬대하는 소리도 난다. 코 고는 소리도 난다. 이윽고 요강 소리도 난다. 노인은 다시 숙희 할머니의 거미어미를 되부른다. 보고파, 보고파서. 숙희 할머니의 노래조 같은 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땅에 고인 무릉덩이 바다를, 강을, 한낱 나뭇잎을 지나 가까스로 거미어미는 기슭에 닿는다. 이번에는 기슭을 기어 오른다. 가다가 군데군데 가시덩굴도 나오고 사나운 바위뜬걸도 만나지만 이 기슭만 넘으면 행복의 들길이다 싶어 입가에 가벼운 희망의 미소를 가져보기도 한다. 등불이 희미해서 그런지 내 눈이 희미해서 그런지 희미한 밤을 거미어미는 한사코 기어간다. 끝내 둘째 아들네서의 마지막 아침 해가 솟는다. 머리가 몽롱하고 메시시하니 눈이 영 이상하다. 몇 시에 데리러 오려나. 수없이 바뀌어지는 마음, 또 짐짝처럼 운반된다. 퇴물보따리가 떼굴떼굴 굴러간다. 거미어미는 슬프다. 버스 속에서 있었다던 환자의 모습이 솟구친다. 불치의 환자를 중심으로 며느리와 딸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솟구친다. 하루하루의 삶이 도리어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운운하던 건 말이다. 처음부터 병석의 엄마를 의식하면서 그랬거나 무의식 속에서 어찌어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거나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거다. 외롭고 슬프고 야속하고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보다 더 절실하고 깊은 사려에서 나온 언어도 없을 테지만 그 깊은 사려에서 바래진 언어가 되씹어진다. 게다가 또 허리깨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 육체적 통증과 숙희 할머니의 거미어미 얘기가 며느리와 딸의 언어를 한데 섞어 반죽하다가 엉뚱한 기억 하나를 불러오기도 한다. 눈송이만큼이나 하얀 정제약이 솟아오른다. 소녀 시절 어느 아침나절의 기억이지만 아빠의 손바닥 위의 정제약 몇 알이 또르르 구른다. 땅바닥에 놓인 먹이 그릇을 보다가 손바닥 정제약을 보다가 하면서 아빠의 속눈썹도 두어 번 파르르 파르르 떤다. 이윽고 가죽과 뼈만 남은 앙상한 바둑강아지가 땅 위에서 잠이 든다. 다시는 깨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자체의 지병을 담은 채 아주 가버린다. 그게 무슨 약이지, 아빠? 그날의 딸이 묻자 아주 잠자는 약이란다. 약간 간격을 두고 이번에는 아빠의 입에서 바둑이에게는 도리어 그게 좋은 거다 생각지 않니?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두고두고 고생고생하느니 말이다. 딸도 이해가 가지는 듯 했다. 저런 죽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딸의 입에서 얼른 대답이 안 나오자 하루 앞당기는 죽음과 인위의 죽음을 함께 설명하면서 그날의 아빠는 안락사라고 한단다. 거무스름한 총부리 앞에서 이빨이 홀랑 빠지고 없는 동물원 사육의 한 마리의 호랑이가 희뜩 낮아빠지기도 한다. 그 빛나고 날카롭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없는 늙은 호랑이다. 역시 안락사라고 했었다. 노인은 갑자기 전신이 휘청해진다. 전날 둘째 아들이 빨간 약곽을 건네면서 정 잠이 안 올 때면 그러나 2알 이상 잡수시면 위험하대요. 잘 기억하세요, 어머니. 하던 기억과 함께 무언가 서둘러지고 서둘러야 할 것 같은 그 무엇을 일으킨다. 새댁 시절 시집에서 시집살이 할 때 춘추가 높으신 시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곡식을 만지다가 빈혈로 졸도 순식간에 별세한 기억도 있다. 그때 사람들은 두고두고 자리에서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무엇라고 했던가. 복 많으신 어른이라 돌아가실 때도 역시 운운하면서 바람직스러운 우연을 말하지 않았던가.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는 언어들이다. 물론 바둑강아지와 호랑이의 경우는 우연 대신에 거기에는 인위와 타율이 붙지만 열차의 선로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다. 호주머니 속을 묵직한 무엇으로 채우고 강물을 텀벙하기도 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놓듯이 가스파이프를 열어놓고 심호흡하는 사람도 있다. 노인은 또 한 번 전신이 휘청해진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달려보자. 자유이거나 타율이거나 우연이거나 인이거나 인류가 이 지상에 출현한 이래 그런 비상, 극단 과정을 거쳐간 사람의 수효에 머리를 주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길을 가지 않았느니라. 자연, 그것은 처음도 끝도 분명하지 않은 산골짜기에서 나와 재미나는 노래 삼아 무슨 은은한 소리도 내면서 지나가는 물의 흐름 같은 것. 이보다 좋은 언어가 또 있을까? 가자. 생긴 대로 시키는 대로 지나간 나날도 되씹어보며 고요히 이 현실을 가자. 노인은 베개 밑에 놓인 2알 이상 잡수시면 위험 운운의 둘째 아들의 기억을 팽개치고 다시 거미어미 얘기를 빨아먹는다. 촉도 지난 99 곱이지만 가다가 덜어는 탄탄대로도 나오고 빨강, 파랑, 노랑 등등의 풀꽃 들길도 걷는다. 가지 끝을 땅 위로 늘어뜨린 수양버드 나무 아래를 지나간다. 물동이를 머리에 얹고 가는 누구네 집 새댁의 맵시도 보인다. 소나기 지나간 뒤에 파란 하늘과 가지 위의 새소리와 그리고 훈훈하니 가슴에 오는 흙냄새와 풀냄새와 꽃냄새와 잠시 내 새끼애로의 달팽이 같은 집착에서 벗어나 슬며시 자체의 삶이 느껴지면서 입을 열고 아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마소가 지나간 다소 습기찬 면적을 중심으로 옴닥옴닥하니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띈다. 형형색색을 따라 이것도 냠냠 해보고 저것도 냠냠 해보고 사람 같으면 수키 할머니는 말한다. 떡고물도 손으로 떼서 한 입 먹어보고 생선구이나 고깃찜도 좀 냠냠 해보고 사탕이나 과일 같은 달짝지근한 것도 좀 비밀어 보고 명절날 오후 같은 때를 말하면서 즐겁고 말고요. 즐겁고 말고요. 삶의 의미와 보람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일에 지나지 못한다. 혹은 인제 제 배가 어중간해졌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갑자기 다시 확 돌아와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들아. 그러다가 문득 길가 풀꽃 뿌리께서 살이 통통이 찐 대형 곤충의 뒷다리 한 개를 발견한다. 냠냠하고픈 마음은 하늘만 하지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이 어미를 기다릴까? 잠시나마 그것들의 생각을 까먹고 저 혼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던 일을 뉘우친다. 먹이를 물고 어서 하면서 다시 걸음을 서두른다. 그러나 탄탄대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다가 이따금씩 입마나 수레바퀴 자국 같은 것, 가파른 고개나 까마득한 골짜기도 만난다. 일보 전진했다가 이보 후퇴하기도 한다. 입에 물고 내가 운반하다가 뒤로 낮아빠지면서 저편이 도리어 나를 깔아뭉개기도 한다. 비명과 더불어 호흡이 목구멍 너머에서 깔랑깔랑 소리를 낸다. 그래도 그것을 거미어미는 의식하지 못한다. 체념, 절망 따위를 넘어서 작업을 계속한다. 그렇게 해서 길렀건만. 수키 할머니는 말하면서 노상 무엇인가를 아쉬워한다. 거미어미를 휘딱 인간어미로 대체해서 인간의 일이란 어미의 노릇이란 참으로 하기도 하면서 수키 할머니의 얘기에 귀를 주고 있노라면 끝내는 꼭 귀중한 것을 놓치고 다시 못 찾는 기분에 젖는다. 더구나 조금 전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며느리의 말 한마디, 딸의 말 한마디 말이다. 바닥까지 퇴화된 소화기의 부담이 두려워 몇 달을 두고 내리 죽만 먹어서 이젠 죽만 보면 오약질이 난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새로 된 밥을 지어 차려다 주면서 잡사요. 많이 잡사요, 어머니. 김이 무럭무럭 이는 햅쌀밥과 빛깔이 새빨간 김치깍두기와 찌개를 내려다보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던 일. 뒤를 이어 출가한 딸도 엄마 하고 부르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하는 것이다.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사주마고 한다. 돈이 부족하면 손가락에 낀 반지를 팔아서라도 사주마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집을 잡혀서라도 논밭을 팔아서라도 사주마고 한다. 어쩌면 아들도 해질 무렵쯤 공장에서 돌아오면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한다. 곶감을 말하나 호두엿을 말하나 무엇을 말하면서 어서 얘야 하나. 냠냠 얼마나 만날까 하던 일. 그때는 그저 좋기만 해서 가슴을 떨었는데 그런데 어째 갑자기 마음이 이래지는지 모른다. 노인은 하마터면 언젠가 들은 법도 한 사형수의 얘기마저 떠올릴 뻔했다. 사형집행 직전에 베푼다는 사법의 온정 같은 것, 먹고 싶은 것은 없는가 하고 물어서 대답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설렁탕이든지 보신탕이든지 들어준다고 한다. 기가 막힌 온정이며 호의가 아닐 수 없다. 이윽고 제 말대로 꽃무늬의 샛노란 보자기가 찢어지도록 딸이 한아름 사서 안고 방으로 들어온다. 며느리의 말을 닮아 저도 많이 잡사요, 어머니. 소화기능의 부담 같은 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보자기에서 꺼내 방바닥 위에 수북하니 쌓아 올린다. 과일도 별거, 과자도 별거, 음료수도 별거. 구색을 갖추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노인은 콧날이 찡 하면서 눈을 떠 그것들을 똑바로 내려다볼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수키 할머니가 이웃에서 아유! 효도 효성을 강조하면서 부산을 떨어 잠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딸과 며느리의 그 효도 효성이야말로 어머니의 만수무강과는 영 동떨어진 그거야말로 노인은 딸과 며느리의
찌그러진 효도 효성 앞에서 나무나 돌처럼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이윽고 어머니! 노인은 눈을 떴다. 딸은 고래로 출가지 외인이라고 한다. 집에서 오목조목한 살림살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도란도란 남편의 얘기소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병든 엄마도 엄마지만 그것들이 눈에 귀에 밟혀 인제 가봐야 한다고 한다. 어서 가봐야 하겠다고 한다. 입은 다소 V자를 거꾸로 굳어진 상태지만 눈이 어서 하면서 그렇게 서두르고 있다. 딸이 야속하다. 사람들의 일들이 야속하다. 가까스로 그래 어서 가봐라. 방문이 열린다. 방문이 도로 닫힌다. 앞마당으로 걸어나가는 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노인은 며느리를 시켜 상반신을 일으키게 하고 벽에 등을 주며 유리창을 통해서 딸의 뒷모습을 본다. 인제 가면 언제 또 오나 언제 또 해진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면서 열린다. 대문을 열고 한 발짝 밖으로 내딛다 말고 끝으로 다시 한번 어머니 쪽을 뒤돌아보고 나가는 딸을 본다. 노인은 그게 더 슬프다. 끝내 사방 금이 간 표피 위로 금을 따라 눈물방울이 흘러내린다. 내 딸을 다시 보게 될지 어쩔지 하면서 누구야? 가만히 딸의 이름을 불러본다. 저렇게 뒷모습을 줄여가면서 내 딸도 지금쯤 속으로 엄마 하고 있을까 해본다. 그렇다. 보나마나 뻔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과일이다 과자다 음료수다 했었지 하기도 한다. 마음이 약간 좋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어제 제 올케와의 사이에 있었던 버스 속에서의 환자의 이야기. 환자를 위해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오히려 운운과 무슨 간절한 희망사항 같은 이야기가 다시 묻어오른다. 과자봉다리, 과일봉다리에 찌그러진 효도, 효성도 다시 솟구친다. 그렇지. 속으로 엄마 하기도 할 테지만 여보 하기도 할 테지. 아니, 대문을 나서 골목을 걷는 걸음이 너무너무 빠르다. 그렇게 속도를 가하면서도 발 한 번 헛밟고 휘청하는 일 없이 곧바로 잘 간다. 끝내는 그나마도 시야에서 아주 빠져나가 보이지 않는다. 곧 자동차 소리가 붕 할 테지 한다. 거미어미의 생애가 다시 솟구친다. 거미의 세계에도 저런 게 있었을까? 거미어미는 외롭다. 거미어미는 허망하다. 거미어미의 여로는 끝이 없다. 살이 통통하게 찐 먹이를 물고 올라가는 고갯길에서 내리막 고갯길에 넘어지며 자빠지며 먹이가 너무너무 커서 먹이에 깔려 숨을 헐떡이며 발을 허우적 하다가 짓눌리다가 찌그러지다가 비에 젖은 듯이 쪼르르 땀에 묻히다가 눈물에 젖다가 그러다가 가까스로 고비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보다 크고 사나운 새 고비가 도사리고 있기도 한다. 수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거미어미의 거기에도 피투성이의 경쟁 내지 전쟁이 있다고 한다. 입에 물고 가는 먹이 앞에 벼랑간 나타나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적이 있다고 한다. 빼앗자느니 안 된다느니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 어느 편이나 한 가지로 생명을 걸고 해댄다. 가까스로 그날의 거미어미는 적을 물리친다. 그러나 치고 차고 물고 핥히는 과정에서 그날의 거미어미는 온몸이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거미어미의 여로는 배고픔의 여로요, 헐벗음의 여로요, 상체기의 여로다. 지가 고른 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수키 할머니는 그날 말했다. 젖을 빨고 젖을 물리는 인간 거미어미도 함께 말하면서 수키 할머니는 그렇게 어미 속을 홀랑 뽑아 핥아먹으며
인간검이나 미물검이나 성장해 간다. 이윽고 어미 덕분에 어미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립, 자주의 거미어미가 되지만 그날의 어미거미는 반대로 늙고 병들어 쪼그라들고 하나 볼품없는 몰골로 남는다. 기가 차지 기가 인석엄마야. 그날 숙희 할머니는 나중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겹던 여름이 가고 처마 끝에 가을바람이 슬슬 날린다. 새끼들은 이제 발끝과 부리끝에 힘이 생겨 저마다의 자기 삶을 찾아 바삐 다니지만 거미어미는 제비어미의 경우처럼 그게 안 된다. 상징의 껍질만 가지고 처마 끝에 혼자 붙어 있다가 된바람에 부딪혀 끝내는 까맣게 떠나간다. 그런데 글쎄 바람에 떠나가는 어미를 바라보면서 숙희 할머니는 두 눈을 끔뻑거리며 말한다. 우리 엄마 그네 잘 탄다 하면서 새끼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한대지 뭐유. 두 노인은 그날 똑같이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얼마만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방바닥에 떨어진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기에 하나 희한한 일도 있지 뭐유. 인석 엄마야. 숙희 할머니는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말한다. 그것은 숙희 할머니의 말대로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새끼는 발끝과 부리 끝에 힘이 생겨 제 힘으로 저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도 게을러 터져 어미 속에 부리를 받고 어미 속을 야금야금 빼먹는데 죽음의 길을 향해 그렇게 속을 빼먹히건만 어미의 표정에는 한 가닥의 괴로움도 불만,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미어미는 바람에 불리어 그렇게 까맣게 떠나가면서도 아니 딸깍하는 그의 생명의 최후 순간에 가서 최고의 행복감에 젖는다. 마치 그 순간의 행복감에 젖기 위해 여태껏의 긴긴 여로의 생을 이어온 것 같은. 오후가 짙어가자 방바닥 이만치에 와서 숙희 할머니의 거미어미 얘기에 그날처럼 또 동전만한 면적에 동그란 햇살이 하나 생기고 햇살 중심께의 색채에 무지개가 생겨 움직인다. 다소 영양이 부족한 듯 싶은 파리 한 마리가 무지개 속에서 논다. 다리를 움직이며 날개를 펴며 떨며 한다. 파리의 날개끝 움직임 속에 숙희 할머니의 거미어미 얘기가 와서 팽이처럼 돈다. 일종의 잠재의식, 기억의 재현 같은 것일 테지만 거미어미가 와서 줄을 느리다가 태풍에 쌓이다가 한다. 한입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먹이를 운반하면서 고개를 오르내리다가 적과 싸워 땀을 빼다가 피를 내다가 거미어미의 끝없는 여로가 파리의 날개 끝에 와서 불멸화한다. 날개를 떨다가 다리를 부비다가 전후 어느 한쪽을 번쩍 쳐들고 인간 모양 직립하면서 재간을 부리다가 하면서 거미어미의 전 생애를 되부르게 한다. 이윽고 밖에서 어머니! 하고 며느리가 말한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면서 다녀올게요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길을 가는 며느리가 거기에 와서 어린다.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오려나 하고 호기심을 가져본다. 며칠 전의 얘기지만 이웃에 사는 며느리의 친구가 와서 며느리하고 아이들의 옷감을 말하며 호호호 하던 기억이 솟구친다. 빨강, 파랑, 노랑 등등의 아이의 때때옷이 움직인다. 예쁜 장난감도 떠오르고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창거리도 떠오른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옷감이랑 왕구랑 반찬거리랑 하나를 안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며느리가 어리기도 한다. 욕심을 부려 너무너무 많이 사들여 아름에 벌고 힘에 겹지만 며느리는 무거운 줄도 모른다.
집과 시장과의 오가는 거리가 약간 멀다. 시장을 향해 가는 길보다 가슴에 아는 무게만큼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더 멀지만 며느리는 그것도 모른다. 방앗간을 지나서 저만치 이발소가 보인다. 이발소만 지나면 좌편으로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언덕 위로 내 집이 보인다. 아이들이 보고파서 어서 내 집으로 이 못난 나의 거북이 다리야 하기도 하면서 아니 노인은 모른다. 노인은 기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의 시장길 아닌 자신의 그 어느 시절의 시장길을 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의 위치에 그 시절에 나의 인간거미 어미를 놓고 본다. 동전만한 면적의 태양이 쟁반만해졌다가 다시 동전으로 환원했다가 끝내는 아주 나가버리고 없지만 노인은 눈을 지그시 내리감은 채 한 마리의 파리류와 더불어 그저 거기에 그런 것이 있거니 하면서 입 언저리를 깬다. 그것은 어쩌면 설날이나 8월 한가위 같은 그런 명일날의 기억일 수도 있다. 때때옷의 아들딸이 제 몸에 감은 옷빛깔만큼이나 고운 얼굴로 엄마 가슴에 와서 안긴다. 아이들의 뺨에 뽀뽀의 소나기가 가해진다. 더러는 아이들의 뽀뽀가 엄마의 뺨에 오기도 한다. 알록달록한 옷감이나 예쁜 장난감 같은 것 아닌 때로는 내가 낳은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이름에 먼 훗날에 대비해서 학교 나들이도 하고 예금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도 찾고 보험회사 수금사원의 방문도 맞아들이고 흙을 파서 씨앗을 뿌리고 꽃과 나무를 가꾼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염원하느니 아무쪼록 그것들이 오래오래 청태가 끼도록 하면서 두 손을 모은다. 제 배고픈 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제 골른 것은 까맣게 내동댕이 치고 모두가 다 꿈과 생시와의 중간쯤한 데서의 일이지만 바로 조금 전의 기억처럼 선하니 솟구친다. 아니 더러는 현재 진행형으로 거기에 와서 움직인다. 흙 속에서 솟아나와 풀꽃이 피고 싱싱하니 나무가 자란다. 피고 자라고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그린다. 노인은 저도 현재 진행형으로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흙을 북돋우며 물을 주며 속으로 꽃들아, 나무야, 내 새끼들아 한다. 때로는 몸에 나이에 힘겨워 밤이면 자리 위에서 꽁꽁 신음소리를 바라기도 한다. 허한을 흘리고 입맛을 잃고 목이 바싹 가늘어지고 가슴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덜어는 아주 고질병으로 굳어져 버린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미어미처럼 가장 괴롭고 어려운 때에 보람이라는 막연한 이름 하에 가장 큰 행복감에 젖는다. 아니 노인은 거기에서도 껑충 또 한 번 더 뛰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엄마를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 순간 다시 태어나 다시 새로운 어미의 현재 진행형을 간다. 못다한 일들을 차례차례 되불러 차례차례 다시 챙겨준다. 저는 헐벗고 굶주리고 속에 나이와 병약을 키우며 다시 어미의 기나긴 여로를 간다. 괴롭기는커녕 좋아서 가슴이 뻐개지려고 한다. 그날의 어미거미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의 무슨 소리에 노인은 눈을 뜬다. 어머니! 방문이 열리고 셋째 아들의 얼굴이 쓱 들어서면서 차가 왔어요. 노인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다. 한 달 30일의 마지막 날을 말하면서 자, 어서요. 한 팔은 베개 밑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팔은 두 다리를 감싸 안으면서 힘을 준다. 노인은 눈을 꽉 감았다. 그리고는 노인은 숫째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물건짝이 운반되듯이
퇴물 보따리가 굴러가듯이 혹은 구름 속을 달이 가듯이 바람 속을 구름이 가듯이 노인은 아들의 팔 위에서 자동차 위에서 그렇게 가면서 있었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이광숙 작가님의 거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